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목요일 고전학당 가운데 이제 경도 잡지도 하지만 이제 또 이렇게 특화된 뭐 전통놀이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시대별 특화형 전통놀이입니다. 저희 한국 전통놀이 학교는 한청단과 미래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통놀이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시대별로 전통놀이를 지금 발굴 중입니다. 발굴도 하지만 엮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은 4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백제 전통놀이. 그리고 어느 곳에 이렇게 연결할지는 이게 약간의 대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쉬는 시간이나 다른 시간대 얘기 드리고 지금 여기는 그냥 공개해도 괜찮은 거 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모든 전통놀이는 여기 한청단으로 다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청단은 비영리 민간단체이고 전승 보급을 그래서 이걸 발굴하고 연구하는 것은 미래학교 한국역사인문교육원이 하지만 전승은 전부 다. 그래서 여기가 다 한국 여기 다 청소년 홍보단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백제 전통놀이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문헌적 근거 그건 아무래도 중국의 역사책 중에 뭐 북사라든지 수서라든지 주서 많아요. 그 중에 여기 북사라는 책 백제전에 있는데 지금 이 우리 전통놀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여기 전통놀이 사용 설명서에 사실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백제 전통놀이라는 범주 속에 묶어두는 겁니다. 그 고리 속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북사 백제전에 보면 백제는 투호, 접호, 그다음에 농주. 농주는 구슬치기 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데서는 이렇게 유리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유리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최고급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귀족들은 이거 가지고 놀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농주를 공기놀이로 보고 있어요. 공기놀이로 유물유적도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농주, 그래서 그다음에 악삭은 쌍육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둑이 있다 그랬죠. 뭐 바둑은 계로왕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나온 게 투호, 접호, 농주, 악삭, 바둑 요 5개는 기록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기록에는 없지만 유적 유물로 확인되는 게 윷놀이. 윷놀이는 유판이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육박경. 거울, 육박경이 무령왕릉에서도 출토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육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바둑은 너무 알려졌기 때문에 이 바둑을 제외하면 투호, 접호, 농주, 악삭, 윷놀이 그리고 육박 6개 종목을 백제 전통놀이의 범주 속에 넣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백제 전통놀이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뭐냐면 뭐 서울에도 있고 서울 송파, 그다음에 공주, 부여, 익산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논의를 하지 않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수서 백제전에 보면 여기는 아까 북사 백제전이었지만 여기 수서 백제전에 보면 투호가 있잖아요. 투호.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그림으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가 이제 투호. 그래서 이 투호는 우리가 이렇게 너무 재미없게 하는 투호가 아니라 정조대왕 때 이만수라는 분이 투호집도라는 책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 투호집도의 서문, 그 다음에 후서. 이건 번역이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본문은 제가 지금 번역 중입니다. 60개니까. 점수를 내는 방법. 그걸 투호격이라고 그래. 투호격. 그죠? 그리고 정조대왕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말 하면 모토죠? 구호. 투호명을 내리셨어요. 직공정심. 그래서 우리 이제 투호가 집중화되면 그걸 갖다 쓸 겁니다. 그래서 투호가 있고요. 수서 백제전에 있는 거. 그 다른 기록들은 서로 비슷한 겁니다. 왜냐면 서로 이렇게 과거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그대로 베끼는 거니까. 자, 그래서 투호가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가 이제 접호가 있습니다. 접호. 당연히 백제전에 접호가 있고 또 백제가 있었던 권역에
남원의 만복사, 그 만복사에서 저포기가 만복사 저포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포가 있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든 저포판 지금 널리 알려진 것은 바둑판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문헌적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저포는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에도 저포판은 없습니다. 실물로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문헌으로 이러하다. 그래서 그 문헌을 우리는 오목경이라고 불러요. 오목. 바둑의 눈목자가 아니라 나무목자. 그래서 5개의 육가락을 던진다 해서 오목입니다. 그 오목경하고 저포경을 바탕으로 복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복원과 요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요 윷가락도 정확하게 문헌에 있는 것만 한 겁니다. 100%. 근데 이제 남원에서는 예전에 바둑판 형태로 된 것을 학술 발표됐고 그걸 썼어요. 그래서 그쪽의 담당이 우리한테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부 해서 그대로 거기다가 아주 그것도 그들이 다 지불한 겁니다, 돈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때 2벌인가 3벌을 보냈죠. 보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이게 무산이 됐어. 그리고 올해부터 만복사 상상 축제를 해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가 그게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문으로 보낼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보낸 게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전을 근거로 해서 복원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95% 합치율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자신 있게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왜? 이건 정확한 근거가 있는데. 왜냐면 그전에는 중국의 이런 문헌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안 됐으니까 누구도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조사하면서 중국이 완전 데이터베이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고전서가 있고 하나는 흠정 고금도서 집석이 있어요. 그게 다 완벽하게 그 속에 이제 그렇다고 오목경 있는 게 아니에요. 오목경은 다른 사람 문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검색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저포 기록으로서는 일단 요게 있고 요게 백제 때 했던 저포라는 것은 근거는 없죠. 근데 문헌은 당나라 때 거니까 그 오목경이 당나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제 시대 언저리잖아요. 전후. 그래서 문헌적으로 근거를 완벽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농주가 있습니다. 농주. 구슬을 가지고 논다. 그래서 농주는 학자들마다 이렇게 서커스 하는 거 있죠. 서커스. 그런데 서커스는 구경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백제인들이 즐기한다는 거예요. 백제인들이. 서커스는 즐기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둑을 구경하지 않잖아요. 바둑을 두는 거잖아요. 귀족이나 이것들. 그 다음에 악삭. 우리가 쌍욕도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투도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 하잖아요. 그러면 농주도 구슬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커스는 띠, 그 다음에 그 유리로 만든 구슬? 금보다 비쌌어요. 그래서 신라에도 왕족 또는 왕릉에서만 유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유리는 띵이죠? 그럼 방법이 뭐냐? 구슬처럼 생겨가지고 백제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공기놀이법이 없죠.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는 근거도 없어요. 사실이라는 근거도 없고 아니라는 근거도 없어요. 단지 농주예요. 그래서 저는 농주를 공기놀이다. 공기놀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돌들이 많이 나와요. 무덤에서.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는 이것을 공깃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공깃돌이라고 이게 정해진 게 없어서 그냥 석구라 그래요. 석구. 그러니까 공깃돌 같죠? 아니든 말든 요게 이제 대구박물관에서 있는 거고 요게 경주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주를 공기놀이를 한다. 그러면 이제 백제 전통놀이 할 때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게 있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거. 그죠? 투어는 이게 경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경기 규칙은 이렇게 점수 내는 것도 있지만 이 투어 통에다가 투어 구조 거기에 어떻게 꽂히냐에 따라서 60가지 놀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과제로 주면 되죠. 과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시 하면 하나, 2개, 3개를 넣으면 3년시. 그죠? 이런 식으로. 통삼시 하면
한 군데 세 개가 들어가는 거. 예? 좌이 삼연시 또는 좌이 삼통시, 우이 삼통시 하면 오른쪽에 있는 귀에 세 개가 들어가는 거, 이쪽에 세 개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15개 던져서 전체가 들어가면 이것은 100전 불패.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거 다 있어요, 거기에 요리에. 그래서 요거를 저는 공기놀이라고 본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투호, 접호, 공기놀이. 자, 그리고 이제 육박입니다. 자, 백제에서 육박을 뒀다는 기록은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고려시대는 있어, 이규보가. 자, 그런데 무령왕릉에서 육박경이 나왔어요, 이렇게. 육박경이. 예. 이것은 제가 이제 육박보라든지 육박경을 통해서 뭐 우리 선생님들 잘 알잖아요. 이 4개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이렇게 해서, 꺽쇠가 다 있고, T자도 있고, 이렇게. 이것은 뭐 제가 놀이판을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이미 거울에 있고, 이 거울은 어디서 갔냐면 부여의 노화심 유적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평양의 정백동 유적, 그 다음에 공주의 무령왕릉, 가야의 대성동 고분군, 그 다음에 저기 신라 대릉원의 내무랑릉이라고 보는 거, 황남대총,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부여 다 나왔잖아요. 예. 근데 놀이를 했다, 안 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유물은 있잖아, 이게. 그리고 고려시대 때 이규보가 육박놀이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육박을 우리나라 번역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윷놀이라고 번역해버렸어. 예? 모르니까, 육박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원을 해서 이쁘잖아요. 저는 이것도 문화상품화 될 수 있다고 봐요. 문화상품화. 이런 것들을 이쁘게 이렇게 만들고 그 시사면 주사위도 주령구라고 부르는데 왜 주령구라고 부르냐면 이런 놀이의 대부분이 이렇게 승리하면 술 한잔 마시거나 또는 벌주로 술 주는 2가지 놀이가 있어요. 저는 벌주로 술 마시는 건 하고 싶지 않아요. 상주. 이기면 한 잔씩 먹는, 그래서 그때 그런 놀이라 해서 주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술. 근데 14면 주사위를 아직도 아무도 몰랐어요. 안압제에서 나왔을 때. 근데 육박이 나옴으로써 이 호남 장사 마흥태에서 육박 주사위가 나왔어요. 14면 주사위가 나옴으로써 왜 14면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발표를 하다가 제가 지금 바빠서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왜 그러냐면 육박은 이렇게 그 윷을 딱 던지면 4개를 던지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5개 나와요. 도개걸윤모. 그러니까 5개를 던지면 경우의 수가 6개. 저포는 6개예요. 그러니까 6개로 하기에는 너무 단조로우니까 윷가락에다가 조건을 둔 거예요. 치박. 그래서 12개의 경우수가 늘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박은 6개를 던지니까 경우의 수가 7.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한 윷과 모가 이 6개를 던지면 나오기가 진짜 어려워요. 경우의 수가 36분의 1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3일 동안 했대. 승부가 안 나서. 그래서 머리를 생각한 게 그때가 대략 서기 전후한 시기예요. 장사 마흥태가 BC 한 1세기경 유물이거든. 유적 유물이거든. 근데 그때 14면을 만들면 1번부터 7번을 2개씩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똑같이 모든 게 다 7분의 1. 그래서 14면 주사위를 만든 거예요. 14면 주사위.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14면 주사위를 바탕으로 해서 육박을, 이 판은 원래는 동굴했는데 이게 이제 재이용에 쓴 건데 이제 민간으로 올 때는 이 청동에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무판에다가 네모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바꾼 게 아니고 장사 마흥태에서 처음으로 요게 나온 겁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이 보면 저기 그 2번째 칸에 보면 나무로 된 거 있을 겁니다. 그걸 갖다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거 빼시면 됩니다. 예. 아니, 우리 그 여기 유튜브 이렇게 하시는 분도 봐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네모를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요게 장사 마왕태에 있는 육박판을 그대로 복원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최초의 사각형이에요.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바꾼 겁니다.
예, 참 이쁘죠? 여기가 이제 우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우물을 천지라고 명명한 겁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자, 이것은 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육박이 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쌍육입니다. 뭐, 쌍육은, 예, 악삭이 쌍육이니까. 그래서 쌍육은 뭐, 쌍육보도 있고, 장행경도 있고, 다 이거의 원칙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쌍육은 다른 놀이는 다 실전이 됐는데, 전승이 끊어졌는데, 쌍육은 조선시대부터 지금도 전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놀이를 비교했더니 크게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몇 가지만, 예, 그 원전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이 전통놀이 사용 설명서에 잘 나와 있는데 그게 원전에 가장 근접한 놀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 예. 자, 그래서, 예, 쌍육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윷놀이. 왜냐면 백제시대 때 윷놀이 했다는 게 없어. 왜? 윷놀이 우리 고유놀이라 얘들이 아마 한자로 쓸 때 쓸 수가 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저포를 윷놀이라고 번역도 해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저포는 저포고. 예? 왜냐면 그때 당시 중국 당나라 때 저포가 엄청 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포죠. 왔겠지. 예? 그리고 윷놀이는, 예, 없으니까 뭐 못 썼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고려 말에 척사라고 사희에서 생긴 거죠. 근데 이런 윷놀이판은 전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익산, 미륵사, 금당, 여기 금당. 그래서 여기 썼던 이 판은 종교적 의례의 성격보다는 미륵사를 건축할 때 공인들이 휴식 때 거기다 놓고,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주춧돌을 놓으면 그 위에 바로 이걸 안 올려요. 왜냐면 땅을 다져서 6개월 정도까지 전부 보고 수맥을 다 봐요. 그리고 비가 왔을 때 물이 어디로 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산사태가 나서 다 건물이. 그래서 버드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버드나무가 말라 죽으면 좋은 땅이에요. 근데 버드나무가 계속 살아있으면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수기가. 예. 그래서 거기 심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가 오면 버드나무 쪽으로 물이 흐르면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계산합니다. 바람도 다 계산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건축을 할 때, 땅 다지기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마을 근처에 있는 미리나무를 잘라서, 가지를 잘라서 꽂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시골에서 새로운 집을 졌을 때 산사태로 왜 다 무너지겠어? 경관이 좋다고 계곡 옆에 이렇게 되는데 계곡에 물이 많으면 이 물이 이쪽으로 흐르면 안 되는데, 이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물이 넘치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순간 갑자기 물고가 이쪽으로 오면서 산사태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흙 속에는 물을 계속 머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포가 되니까 임계점을 넣으면서 그런 거 다 계산하는 거거든. 하여튼, 아마 그래서 이 노동자들도 저 주춧돌 위에서 하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거기에 기둥이 딱 올라가면서, 예, 역사 속에 가려졌다가, 그죠? 예. 미륵사가 폐허가 된 후에 발견이 됐던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백제시대 때도 윷놀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 전통놀이를 기반으로 해서 백제 축제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에도. 그리고 공주 부여도 있고 쭉 지금 찾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예, 굳이 공개는 하지 않을 겁니다. 공문만 우리가 이제 보내는 걸로 삼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 우리 이제 첫 번째 백제 전통놀이.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우리 전통놀이 지도 사범들께서는 혹시 우리가 빠뜨린 백제 전통놀이 가운데 복원 전승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주면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죠? 복원해야 되니까. 그러면 개수가 늘어나고 또 개수가 전체가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어떤 때는 3개가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건 4개가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이런 데는 이제 백제하고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연관성을 찾아내서, 그래서 아마 올해 후반부부터 해서 내년도에 백제 전통놀이, 물론 이제 풍납토성 이런 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한 게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백제 전통놀이,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